자, 이번 시간에는 탐색 알고리즘을 알아보기 전에 전 시간에 했던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의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한번 실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값은 8, 4, 2, 1 어떻게 되어 있는 자료죠?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자료죠.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자료를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의 여러분 알고리즘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는 비교 횟수와 교환 횟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정렬의 비교 횟수와 교환 횟수, 그 다음에 선택 정렬의 비교 횟수, 교환 횟수를 비교를 해보면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 버블 정렬의 교환 횟수가 선택 정렬의 교환 횟수보다 훨씬 많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 옆에 있는 근접해 있는 자료를 한번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고 여기서 4가 적기 때문에 교환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가 적기 때문에 교환이 한번 이루어졌죠. 마지막 여기를 두 개 인접한 두 개의 자료를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값이 적기 때문에 1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지고 1단계가 끝났죠. 1단계에서는 끝나고 났을 때는 어떤 게 완료가 됐죠? 가장 큰 값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정렬이 완료된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렬을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를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한번 했죠. 그리고 교환이 한번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옆에 근접한 자료를 비교를 한번 하고 교환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끝났을 때는 어디까지? 여기 두 번째 자료까지가 정렬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단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값만 정렬을 하면 되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의 횟수는 총 6회가 되는 거고, 비교의 횟수는 총 6회가 되는 거고, 교환의 횟수도 역시 6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블 정렬은 여기 내림차순 되어 있는 자료를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가장 최악의 효율을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선택 정렬 똑같은 값인데 선택 정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어떤 거였죠? 기준 위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단계는 세 번째 위치를 정해놓고 정렬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을 정해놓고요. 이 값들 중에 어떤 게 최소값인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값과 비교를 했어요. 그럴 때 값이 최소값이 4죠. 최소값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여기 비교하고 찾았죠. 그 다음에 비교하고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하고 나면 모든 값을 찾았을 때 이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됐죠? 1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값을 어디로 보낸다? 기준 위치로 보낸다. 이쪽으로 보내게 되니까 이 8은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환이 한번 이루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값이 정렬이 됐으니까 여기 나머지 값들 중에 기준 위치는 뭐가 되는 거죠? 기준 위치는 두 번째가 기준 위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 위치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하게 되죠. 그럴 때 최소값이 바로 2가 됐었죠.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다음 값과 비교를 해서 최소값이 맞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한번 이루어졌고, 이때는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이게 최소값이 2가 됐죠. 자, 2니까 기준 위치에 이 값이 가게 되는 거고, 가장 적은 값이 가게 되는 거고, 여기 기준 위치에 있는 건 이 위치로 변경이, 교환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게 선택 정렬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두 개만 남았죠. 두 개에서 현재 4와 기준 위치가 현재 세 번째가 되겠죠. 4와 8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이 4니까 비교를 한번 이루어지고, 이때 교환은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 최소값이 현재 4니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에서는 비교 횟수가 6, 교환 횟수가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 정렬은 비교 횟수가 6, 교환 횟수가 2회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보다는 선택 정렬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버블 정렬을 사용할 때가 있고 선택 정렬을 사용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버블 정렬을 사용할 때도 있고 선택 정렬을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를 찾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어떤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과정, 뭔가를 서치한다, 탐색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탐색이 활용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친구 연락처를 검색한다거나 빠른 길 찾기를 한다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탐색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탐색은 알고리즘이 되게 간단해요. 어떤 식으로 간단하느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탐색하려는 값이 5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게 모든 숫자가 보여서 그러는데, 실제 이 값을 찾을 때는 이 값들이 실제로 안 보이는 커튼 속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비교를 왜 하느냐? 비교는 그 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첫 번째 값을 비교를 해보고 찾으려는 값이니 아니니까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살펴보고, 네 번째 단계에서 살펴보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살펴봤을 때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실제 그 찾으려는 값이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바로 순차 탐색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순차 탐색은 처음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그 값을 찾아보는 게 순차 탐색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진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탐색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용어 중에 어떤 용어가 있었죠? 이진 트리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봤을 겁니다. 이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이진 탐색이 되는데요. 찾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즉 절반으로 나누어서 왼쪽을 찾을 것인지 오른쪽을 찾을 것인지 살펴보는 게 이진 탐색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이진 탐색은요. 이진 탐색하는 수행하기 전에 꼭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 꼭 정렬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진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절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절반으로 나눌 때 중간 가운데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왼쪽 위치 더하기 오른쪽 위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중간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점은요. 여기 오른쪽에 주의점이 있는데 이때 나눴던 중간값이 만약에 소수점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는 버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중간 위치는 왼쪽과 오른쪽 위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위치가 1부터 2, 3, 4, 5, 6, 7이 있고 원하는 데이터가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왼쪽 위치는 1이 되겠고 오른쪽 위치는 찾으려는 값 중에 왼쪽 위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치는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위치 계산하는 것은 여기 1과 7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니까 4가 되는 거죠. 4의 위치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중앙값을 보고 중앙값이 여기 탐색하려는 값과 비교를 해서 탐색값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자, 탐색값이 더 크다라고 할 때는
현재 탐색할 값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중앙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다음 단계에서는 이 탐색하지 않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진 탐색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2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2단계에서는 이제 여기 이 값들 중에 자, 왼쪽은 어디가 되는 거죠? 왼쪽은 이 위치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이 위치는 올라가 보면 5가 되는 거고 이 위치는 올라가 보면 7이라는 부분 위치가 되니까 5와 7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6이 되죠. 그래서 6의 위치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중앙의 위치가 되는 거고 중앙값은 6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정해놓고 중앙값 60이었죠? 중앙의 위치를 찾아서 그 값을 봤더니 60이었어요. 자, 탐색하려는 값과 비교를 했더니 탐색 값이 더 큰 게 아니고 탐색 값이 더 작게 되는 거죠. 작게 됐을 때는 어느 쪽을 살펴보는 거죠? 왼쪽을 살펴본다. 그래서 절반으로 나눠서 어느 쪽에 있느냐 봐서 그 탐색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진 탐색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 3단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만 살펴보게 되니까 왼쪽 이 자료 하나일 때는 왼쪽 위치나 오른쪽 위치나 중앙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왼쪽 위치가 5고 오른쪽 위치가 5가 되는 거였죠. 자,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값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5의 위치죠. 이때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 동일을 하겠죠. 자, 그래서 5와 5를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니까 당연히 5가 되겠죠. 5의 위치에 보니까 중앙값은 5가 되는 거죠. 자, 탐색하려는 값과 비교를 했더니 탐색하려는 값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탐색을 멈추게 되고 완료가 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듯이 순차 탐색을 찾는 방법과 이진 탐색으로 찾는 방법이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진 탐색이 훨씬 빠르겠죠. 자, 근데 정렬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순차 탐색을 하게 되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자, 순차 탐색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나 적은 수의 데이터를 탐색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자, 그런데 좀 안 좋은 것은 탐색하려는 데이터가 맨 마지막에 위치했거나 어떤 데이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찾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진 탐색을 한번 보게 되면 이진 탐색은 탐색하려는 데이터를 절반으로 줄여 나가는 거죠. 데이터 탐색하려는 범위를 절반씩 줄여 나가기 때문에 순차 탐색보다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어떤 단점이 있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점인데요. 탐색을 수행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뭘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다. 즉, 불편함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이걸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처리되는 속도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